나랑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영상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편입 이후의 학교 생활 어떠셨나요?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편입한 학교는 첫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총 8개 학교 중에서 저의 로망이었던 이제 외대 불어과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죠. 아마 편입생들이 고민이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편입하고 나서 학교에 가서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편입생 자체에 대해서 학교에서 따로 뭐 정말 보이는 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그런 루머들이 사실 많은 편인데, 제가 실제로 학교를 다녀본 경험자 입장으로서 얘기를 해드린다면 편입생 차별 없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편입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새로운 어떤 장소고 새로운 상황이고,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사람들도 생기고 혹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먼저 누가 와서 얘기를 걸어준다? 요즘에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그쵸?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주변의 인맥이나 뭐 어떤 사람, 친구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사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친구 관계, 뭐 인맥들 다 생길 수 있을 거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외대에 편입을 하고 나서 이제 정말 학업적인 부분에서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영문과로 사실 원서를 다 쓰고 싶었는데, 제가 공부 기간도 좀 짧고, 그러니까 학원 다닌 기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병행을 해야 되고 해서 영문과로 전부 다 원서를 넣기에는 조금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좀 겁이 났던 거죠, 제가. 왜냐면 문과로 일반 편입으로 영문과는 거의 뭐 최고 그 커트라인을 자랑하는 아주 경쟁률이 치열한 과가 영문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문과만 다 썼다가는 다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이제 시야를 넓혀서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제가 좀 좋아하는 분야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영문과도 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불어를 좀 했거든요. 2외 국어로. 그래서 불어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학교 썼던 것 중에서 뭐 정치외교도 있었고 언어학과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과는 이제 영문과나 불어과로 이제 다 원서를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편입을 해서 제가 몇 학년으로 가게 되죠? 3학년. 그쵸? 3학년 외대 불어과 3학년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3학년에 제가 일단 느낌은 뭐였냐면, 일단 3월 달은 어느 정도 할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첫 학기에는 제가 전적대가 영문과였고 이제 불어과로 탁과 전공으로 이제 바꾼 거기 때문에 첫 학기에 바로 그렇게 3학년 전공 수업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학기는 기초 이제 관련된 이제 불어 기초 뭐 기초 불어 듣기 뭐 이런 거 과목을 위주로 이제 그 수업을 짜가지고 들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현실의 벽에 좀 부딪힌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특히 이제 어학과 같은 경우는 실력의 차이가 되게 극명하게 보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불어를 많이 하던 친구들, 이제 외고 출신이나 아니면은 해외에 정말 거주 경험이 실제로 있거나 이런 케이스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은, 내가 생각했던 그 고등학교 2학년의 그 불어 실력으로는 여기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한 달 정도 지나고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던 소리입니다. 제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입학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위기의식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좀 각성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외대 붙어서 너무 좋아, 편입해서 좋아 라는 그 기분에 좀 취해 있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진짜 현실이구나 라고 깨달은 순간이 딱 이제 그 4월달 좀 넘어설 때,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부터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불어 스터디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학원도 다니고, 불어 관련해서 좀 이제 제 부족한 실력을 보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편입생은 그 성적표를 떼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적 증명서 이런 걸 떼면은 1학년, 2학년 학점은 기록이 안 됩니다. 편입생은 1학년, 2학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양 학점 70학점 이수 뭐 이렇게만 적혀 있고, 3학년, 4학년 학점만 성적표에 기록이 되게 돼요. 이거 모르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저도 이제 편입하기 전에는 이제 몰랐죠. 그러니까 1, 2학년 때 여러분이 따두셨던 전적대학교의 성적은요, 전혀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평가를 받을 때, 제가 외대 졸업생이었지만 사회에서 평가할 때는 몇 학년 학점으로 평가를 하죠? 3학년, 4학년 학점으로만 여러분을 평가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취직 생각이 있으시거나 성적이 이제 대학교 성적이 조금이라도 이제 중요한 일을 앞으로 하고자 하신다면은 편입한 이후에 3학년, 4학년에 그 학과 공부의 성적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회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3, 4학년 때 학점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취업 준비를 한다고 쳤을 때 편입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차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이 사회에 너무나 많은 편입생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벌써 뉴스 났을걸요? 그런데 문제는 편입하고 나서 3, 4학년 때 학점이 낮다. 그러면 그거는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당연히 고용주 입장에서는 똑같은 후보자가 있으면 성적이 조금 더 좋은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성적이 정말 뭐 아예 보지 않겠다 뭐 이런 거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취직할 때 성적을 보는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좀 나중 일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12월 그때 원서 쓰실 때 있잖아요. 그때 본인의 적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간 충동적으로 원서를 쓴다든지 휩쓸려서 원서를 쓰는 행위는 사실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이야 붙는 거에 이제 좀 목표를 삼으면은 어느 학교나 이제 많이 뽑는 거에 눈길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 편입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는 3학년, 4학년 때의 그 생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편입 끝나고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편입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제 당장 2년 정도 있다가 졸업을 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직업이나 여러분의 좀 진로를 찾으셔야 될 텐데 그때 만약에 3, 4학년 때 학점 같은 게 발목을 잡아버리면 여러분 사실 편입을 한 것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모든 케이스는 아니에요. 만약에 뭐 정말 학과가 상관없다. 난 학벌 저 이름 타이틀만 정말 중요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 학벌이 좀 더 중요한 분야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상관은 없겠지만 회사를 지원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그 학과 성적에 어떤 그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신 분들은 3, 4학년 때 입학을 해서 편입을 해서 학점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완전히 자신의 어떤 관심 분야나 적성과 전혀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전혀 고민하지 않고서 충동적으로 그렇게 원서를 쓰는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그 편입을 하고 나서 탁과로 이제 전공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대에서 그 교수님 재량으로, 학과장 교수님의 재량으로 제 1, 2학년 때 그 전적대학교에서 그 들었던 수업들을 이제 학과장님이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심사를 하셔서 전적대학교 과목 중에서 이 우리 학교에 있는 과랑 조금 연관성이 있는 과목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그거를 전공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영문과에서 불어과로 온 거라서 겹치는 과목이 이제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전적대에서 1학년 때 이제 교양 수업으로 그 프랑스 문화에 관련된 그 어떤 교양 수업을 그 6학점을 들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학과장 심사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6학점을 저는 외대 불어과의 전공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외대 그 전공 졸업학점이 52학점을 들어야지 졸업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6학점을 제가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쵸? 좀 약간 이득이죠. 왜냐면 계속 이제 4학기 내내 불어 전공만 이제 들을 처지였는데, 왜냐면 전적대 70학점은 전부 다 이제 교양으로 들어간다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6학점이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는 46학점을 이제 전공을 채우면 됐었던 이제 그 케이스가 됐던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찍어봤지만, 일단 학교에 가서 적응하는 것은 본인의 성격 문제가 좀 크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공에 대한 어떤 관심, 흥미를 너무 배제한 채로 충동적으로 원서를 쓰지 말자. 왜냐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은 이 편입한 이후에 학교에서의 3, 4학년 때 성적표고 그 성적을 그래도 유지를 하려면 본인이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야로 가서 공부를 해야지 어느 정도 학점은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죠. 저는 어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불어를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3학년 바로 편입해서 첫 달을 딱 배우고 나서 위기의식을 느꼈을 정도니까.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학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 막 많이 뽑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갔다가는 굉장히 좀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 원서 쓸 때 또 조언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편입생활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안녕.